일조권 침해. 소송 비용 다 회수할 수 있을까요? 소송 비용의 회수 문제. 예전에는 소가가 큰 사건에서만 비용액 반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사건들에서도 비용 확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승소인지 패소인지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만 세계 경제가 장기 정체로 점점 경제 상황 또한 녹록치 않게 되자 선부담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 또한 다른 승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를 제기하기 전에 비용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소송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승소 판결 후 집행 절차에서 채권의 만족을 없앨 수 없는 사건의 경우 판결문을 받아도 종이 쪽지에 불과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처럼 비용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사건의 경우 소송 등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나 대법원 전자소송이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손쉽게 이에 관한 정보를 얻고 계산기를 통해서 이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문외 아닌 일반인들도 비용이 반영된 소송에 대한 기대값 계산이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이에 관한 원칙을 우선 살펴본 후 일조권 침해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패소자가 분쟁을 일으켰으므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들어간 비용의 종류 및 범위를 막론하고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필연적으로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사전에 인정될 수 있는 비용의 종류와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 감정료, 증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송달료, 증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은 획일적인 편이고 인지액은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되므로 그 편차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결국 소요 비용의 규모를 결정하는 큰 두 가지 요소는 감정료와 변호사 보수인 것입니다. 필적 감정 가치 기본이 30만 원. 대조 필적이 추가되면 12만 원씩 증액되는 등 감정료가 정형화되어 있는 감정료도 있지만 집합건물 하자 감정 가치 감정료가 기본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고 감정인마다 예상 감정료는 천차만별인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변호사마다 각양각색인데 감정료와 다르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가 전부 비용에 산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산입되는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산입되는 비율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만 찾아갈 것입니다. 수억 원대 심지어 수천억 원대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수억 원대의 변호사 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렇게 비용으로 인정된 비용을 패소자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판결문 주문에서 부담의 비율을 정하는데 통상 그 비율을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의 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에서 3분의 2만 인용받았다면 피고가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원고가 부담하는 식입니다. 즉, 원고가 전부 인용을 받지 못한다면 인정되는 비용 중 일부는 돌려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용을 패소자에게 전부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전부 인용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보수가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비율 내인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 일조권 침해 소송에서 소송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 분쟁 사례. 사례 1.
단독주택 소유자인 A씨는 인근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여 5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일조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감정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400만여 원의 감정료를 예납할 것을 보정 권고함에 따라 이를 예납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시가 하락분이 2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와 이에 따라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고 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그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정료의 경우 전부 인정되어 반환받을 수 있지만 소가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3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소로서 1,7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례 2. 다세대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B씨는 인근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여 5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감정료로 550만 원을 예납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시가 하락분이 3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와 이에 따라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으나 법원은 상임관계상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2,10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그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납한 감정료도 70%인 385만 원만 반환받을 수 있고 소가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선임료는 280만 원인데 그중 70%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196만 원만 반환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4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인정되는 변호사 선임료의 30%인 84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03만 원이 원고에 부담이 되어 실제로는 소로서 1,597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위와 같이 시가 하락분이 1,000만 원이나 높게 감정되었음에도 소로서 얻는 이익이 103만 원 더 낮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변호사 보수가 비용 산입칙보다 높고 재판부가 책임 제한을 할지 만약 한다면 어느 비율로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이에 따라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보수가 비용 산입 규칙보다 높지 않고 수많은 소송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민들끼리 비용을 분담할 수 있고 규모에 따라 비용을 대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는 편이 많은 반면 위와 같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초반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큰 것에 비하여 그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현실은 일조권 상담을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분들 또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법률사무소 윤허는 예상되는 일조권 침해 피해액을 기준으로 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계산한 변호사 선임료를 우선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